줄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유혜선 씨.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느 정도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봤을 때 약간 무섭기도 해요, 진짜. 근데 그 무서움이라는 거는 극복하기 위한 도전 정신을 좀 부르는 동기가 있거든요. 나거든. 딸과 함께 숲을 거니는 유진선 씨. 당신에게 숲은 어떤 공간인가요? 살짝 국물만 먹고. 도시는 되게 사람들이 많은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늘. 근데 숲에 가면 나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아요, 아주. 숲과 나무, 그 속에서 새로운 인생에 도전한 트리 클라이머 자매. 그녀들의 특별한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가을이 시작된 문경세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뭔가 배우고 있습니다. 안전모에 심각한 표정까지. 대체 무슨 수업일까요? 트리 클라이밍이라고 산림 레포츠가 있거든요. 요즘에 확산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무에 이제 암벽 타기는 쉽게들 아시잖아요. 이제 바위에서 타는 거를 나무에서 타려고 그거를 이제 일로 하시든 취미로 하시려는 분들한테 교육시키는 날이에요, 오늘은. 그럼 얘를 나무를 타는 트리 클라이밍. 올라가 볼게요. 자,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돼요. 브레이크는 잡혀요, 얘가. 거의 자동으로 잡혀요. 그래, 발 올리고. 나무 자체를 타고 오르는 게 아니라 나무에 줄을 매달고 그 줄을 잡고 올라가는 레포츠입니다. 줄에 단 장비가 도움을 주지만 허공에 뜬 채 오롯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올라가야 하죠. 거짓말인 거 같고 땅에서 손대거린다는 건 거짓말인 거 같고 지금. 그렇지.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가요? 아 잠깐만 잡아요. 발 빼고 이제 발에서 이렇게 빼. 아까 같이 천천히. 그렇지. 이렇게 해야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어. 재밌겠다. 트리 클라이밍에 처음 도전해본 느낌 어떤지 궁금한데요. 좀 숙련만 좀 되면은 생각보다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아 해보니까. 좋죠. 이렇게 높이 올라갈 일이 없고 올라가도 두 발 딛고 올라갈 일이 있지 두 발 뜨고 있을 일이 잘 없잖아요. 짜릿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짜릿해요? 네, 겁이 확실히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국내에선 생소한 트리 클라이밍. 하지만 유럽에선 200~300년 전부터 있었답니다. 수목 관리를 하는 아보리스트라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수목 관리를 하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 트리 클라이밍이에요. 그게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 파급된 거죠. 그래서일까요? 숲을 좋아하거나 산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함께 여기 저희 모임에서 같이 알아보다가 트리 클라이밍이라는 거를 저희도 이번에 처음 배우게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잘 몰라서 좀 낯설었는데 그런 문경과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다 같이 돼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목표점에 오르는 데 성공하면 힘들어도 재미가 따라오는 법.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사람도 있습니다. 체력이 딸려요. 역시 문제는 체력. 아예 들어누운 분도 있습니다. 아 힘드세요? 네, 힘들어요. 체력이 너무 약해. 기본적으로 근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일단은 장비를 쓰든 뭘 쓰든 일단 내가 나를 약간의 힘을 줘서 들어 올려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체력은 필요해요. 그리고 특히 배 근육이 되게 중요해요. 클라이밍을 해보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허리가 꼿꼿이 서시면 그래도 배 근육이 있으신 분, 이렇게 누워지시는 분들 많으세요. 보통 배 근육이 없으시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기본 체력이 된다면 이제 올라가는 요령과 기술을 알아야겠죠? 하나씩 배워볼까요?
로프를 직접 던지지를 못하니까 드로우볼하고 드로우 라인을 이용해서 먼저 가는 선 있잖아요. 이걸로 던져서 배에다가 로프를 끌어올려요. 먼저 목표를 정하고 가는 줄을 던져 올립니다. 가는 줄을 거는데 성공하면 두꺼운 로프로 교체를 하죠. 이제 매듭과 기구를 이용해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등목을 시작하는 거죠. 물론 구체적인 동작과 사용법, 그리고 위기 대처법 등을 꼼꼼히 배워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트리 클라이밍을 가르치는 이분들 정체가 궁금합니다. 12년 정도 됐어요. 12년. 그런 것 같아요. 12년 이상? 15년? 여튼 15년 가까이 됐어요. 워낙에 숲에 오시면 거의 헌터급이세요, 헌터급. 일을 같이 하고 싶고 이게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 한 8명 정도 있어요. 숲의 설가도 같이 했고 산림치유 공부도 같이 했던 친구들이 한 8명 정도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네덜란드도 가고 독일도 가고 스위스도 가고 하면서 숲에 관심이 많았던 지인들과 네덜란드에서 트리 클라이밍 자격증을 따고 다양한 숲 체험 시스템을 배워온 유혜선 씨. 언제부터 숲에 관심을 가진 걸까요?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진천을 왔어요. 진천 남자를 만나서 여기 왔고, 그런데 이제 애를 좀 어렵게 가졌어요. 애를 어렵게 가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애를 얼마나 잘 키우고 싶겠어요. 그래서 육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많이 했다기보다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서 답은 애를 데리고 숲에 가라, 자연에 가라. 그럼 자연이 키워줄 것이다였어요. 숲에서 아이와 놀아주던 엄마 혜선 씨. 지금은 많은 아이들에게 색다른 숲 체험의 놀이터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에게 트리 클라이밍은 그야말로 신세계. 힘들어요. 찍었어. 유나 찍었다. 됐다. 끊지 마.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재미는 없고? 재밌는데 힘들어요. 그래요? 네. 하늘에 나는데 기분이 좋아요. 와! 와! 야! 그새 또 타고 싶어졌나 봅니다. 아니 몇 분 지났다고 또 타요? 저요? 0.1초요. 타고 싶어졌어요? 네. 한두 번 하다 보면 요령이 늘어 즐겁고 힘들게 올라 목표점에 다다르면 성취감에 행복하답니다. 됐다. 집었다. 한 부모가 인상적이었어요. 여태까지 그 많은 체험을 시켰는데요. 트리 클라이밍처럼 또 해보고 싶다는 체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애들이 좋아하나 보다. 로프에 매달려 나무를 타는 트리 클라이머. 생소한 직업이지만 교육 과정을 거쳐 이곳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올해만 6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체험자들로 인해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높은 나무 없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김미주 선생님! 권성경 선생님! 이게 뭔가요? 자, 이거 보세요. 기초 과정을 마친 참가자들에게 자격증이 수여되는데요. 그 산림 관련된 자격증을 늘 갖고 싶었거든요. 그 자격증 하나 받아서 감사하죠. 네, 너무너무 기뻐요.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트리 클라이머가 되기 위한 첫 단계 통과. 하나, 둘, 셋. 만나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이곳에 유혜선 씨의 사업체가 자리해 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했는데요. 교육을 진행했던 두 사람 외에 한 사람이 더 보이죠. 바로 동생 유진선 씨입니다. 세 사람이 주축이 돼 숲 체험 회사가 만들어졌죠. 유 대표도 아이 키우게 됐고
우리 유 실장도 아이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거의 한 회사 다니면서 한 3년, 4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숲해설가 교육도 받았고 산림치유 교육도 받았고 회사 다니면서도 많이 준비했었어요. 숲 관련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한 두 사람에게 동생 진선 씨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픈형하고 장비 쓰는 거 하루에 다 배웠어. 연습도 못. 서울에서 영래 키우다가 저희 영래 같은 경우에는 14개월 때부터 이제 맹학교를 다녔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애기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특수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얘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만이라도 좀 아이를 자유롭게 키웠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진짜 내려와. 진선 씨의 딸 영래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일찍부터 특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언니하고 두 분 일하시는 거 보니까 숲에서 일하는 것도 재밌겠다. 근데 저는 이제 전직이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숲에서 일하는 활동을 통해서 내가 영래한테 뭔가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왜냐면 장애인들이 숲에서 숲 체험이 항상 이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니까 장애인들 어떻게 숲 체험을 시켜줘야 되는지 어려워하시니까 언니한테 그런 회사를 좀 차려서 해보면 어떨까? 동생 진선 씨의 제안으로 산림교육과 숲 놀이터 설치, 그리고 장애인의 숲 체험도 가능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17년) 문을 연 후 숲 관련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이곳. 지금은 진선 씨의 남편도 함께하고 있죠. 그런데 다양한 숲 체험 중 트리 클라이밍을 도입해 교육하고 자격증 과정까지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자 하나의 색깔을 가지고 모인 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생태도 하고 산림치유도 했던 거 있고, 네, 동생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라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들어왔고, 우리 센터장님 같은 경우가 이제 밧줄을 하면서 클라이밍을 그때 이제 시작을 하셨었거든요. 트리 클라이밍은 숲에서 즐기는 동적인 활동입니다. 한마디로 액티비티한 재미가 있죠.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도전할 수 있고 높은 곳에 오르는 짜릿함을 맛볼 수 있답니다. 최근 산림 관련 자격증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요번에 제가 아보리스트 이제 2급 자격증 연수를 받고 나서 장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직접 장비는 제가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장비가 많더라고요. 해외에서 많이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센터장님이나 대표님께 제가 원하는 장비 목록을 보내드려서 이걸 이제 대신 저 대신 쉽게 구입해 주시는 거죠.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게 잘 가르쳐 주세요. 산림 레포츠, 산림 관련 직업을 새롭게 접한 사람들에게 혜선 씨와 동료들은 먼저 경험한 선생님이자 안내자가 돼주고 있습니다. 잘라서. 사무실 한켠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진선 씨와 남편 인기 씨입니다. 아이 교육을 위해 남편은 서울에서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지방에 내려왔죠.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장 큰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인생에. 가끔은 그게 불만이긴 해요.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접고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나는 그 역할을 할게 하고 그걸 충실히 해주고 함께 내려와 준 거는 너무 고마운 거죠.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회사 동료이자 가족으로 구성된 네 사람. 숲을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고 함께하는 믿음이 있기에 낯선 도전도 두렵지 않습니다. 선선한 가을이 되면서 더욱 바빠진 사무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렸습니다.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은 조금 늦게 퇴근하는데요. 아빠가 먼저 갔으니까 안심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씨 가족은 영래가 특수학교에 입학하면서 대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다 깬 둘째 영래가 엄마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첫째 승민이는 몸이 안 좋은지 침대에서 꼼짝을 못하네요. 방에 들어서 누워자. 영래도 얼굴에 잠이 가득한데요. 그래도 엄마와 더 있고 싶은지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세 개만 줘. 도마뱀에게 밥 주는 걸 깜빡했는지 이제야 먹이를 넣어주는 영래. 아침, 점심, 저녁 3마리는 줘야지. 깜짝 놀라야지. 드디어 본래의 컨디션을 찾았는지 목소리도 웃음소리도 커집니다. 기다려. 기다려. 사진관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들이 어릴 때 찍었던 가족 사진 여전히 행복하게 빛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 영래가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는 충격이 컸습니다. 요때 진단받았어요. 요 무렵 때. 3개월 막 지나갔을 무렵. 초음파만 하고 뭐 CT도 안 하고 MRI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초음파 사진 딱 보시고 못 고친다. 첫 마디가. 못 고친다. 다행히 암은 아닌데 일찍 포기하라. 헛된 희망을 가지지 마시고 치료할 수 있을 거를 헛된 희망을 가지지 마시고 빨리 특수교육을 하라고 첫 마디가 그거예요. 저희가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 신랑이랑 저랑 많이 닮았어요. 영래가 갈수록 저희 시어머님 얼굴이 나와서. 근데 엄마는 점자 쓰는 것도 장점이야? 당연하지. 그거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인데. 점자잖아.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점자를 엄마는 눈으로 봐도 못 읽는데 영래는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읽으니까 얼마 대단해. 왜? 그 손으로 만져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 우리나라에. 안 좋잖아. 왜 안 좋아? 손으로 손 아프죠. 손이 아픈 거는 조금 힘든 일이긴 한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됐어요. 평범한 사람 될 거잖아. 17살 지나면. 25살 되잖아. 부모의 사랑과 특별한 관심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영래. 하지만 눈에 대한 소망은 늘 품고 살아갑니다. 저랑 얘기하는 거는 딱 주제가 거의 비슷해요. 엄마랑 얘기하는 거하고 자기는 왜 안 보이게 놔줬냐, 그리고 자기가 볼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점자 배우는 게 너무 아프다, 손이 꼭 칼에 베는 것 같이 아프다. 저기 책이 저렇게 쌓여 있잖아요. 저쪽에 보시면 저 영래 책인데 영래가 버리겠다고 자기 점자 책 저렇게 내는 거야. 학교는 왜 가야 돼요? 아이가 힘들어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엄마와 아빠는 다독이며 함께 걸어갑니다.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테트리스나 뭐 이런 거 하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남들은 레벨 1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한 판 깨고 다음 판으로 올라간 거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자라고 서로를 다독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아이를 키우는 거는 일반 평범한 엄마들의 삶하고 똑같아요. 근데 둘째 아이를 키우는 거는 저를 믿고 선택해준 그 아이,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달라요. 정말 서울보다 대전이 좋아요? 네. 고맙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네. 서울에서 대전 이사 오면 고맙다고 했어? 영래는 되게 그런 얘기를 수시로 잘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좀 힘들면 밤에 정말 생각지도 않게 아유 우리 엄마 고생했어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고마워. 영래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지요. 뭘 먹는지 정확하게 알려면 이렇게 예쁜 말을 해주는 딸이 더욱 고맙고 대견한 밤입니다.
다음 날 엄마 진선 씨가 영래를 마중 나왔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가끔 둘이 가는 데이트 장소가 있다는데요. 배고파? 잠깐만, 이거 다 같이 치워줄게. 영래와 엄마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앉아. 도착한 곳은 진천의 한 자연 휴양림. 잠자리채를 손에 들고 숲으로 향합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영래에게 숲은 감각을 일깨우는 놀이터. 한 번만 도와줍시오. 아, 됐어. 잠깐만. 엄마 내가 잡고 있을게. 아니, 엄마가 내렸어. 자, 어딨어? 만져봐. 내가 잡고 있을게. 나뭇잎도 만져보고 열매도 만져보고. 자, 영미 짜잔. 우지국 짜리공 선생님이 넣어주셨지. 자, 이거를 감아서. 어딨어? 나 만져볼래. 이거 만져보면 색깔이 막 묻어난단 말이야. 근데 마스크 일단 내리고 먹으면 안 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응. 그거를 봐봐. 짜가지고. 코피 난다. 봐봐. 나가지 않게 조심해. 나무 열매의 향기도 재밌고 손에 잡히는 곤충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영래의 감각을 통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됐어. 영내 손가락 사이로 나왔어. 멧돼지도 살고 뭐라고? 고라니도 살고. 누구 봐라? 엄마와 함께 숲을 느끼며 어느덧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높은 산 아래 탁 트인 풍경이 멋지게 늘어서 있는데요. 그 모습을 직접 볼 수 없는 영래. 엄마 심판해. 하지만 어쩌면 불어오는 바람으로 더 멋진 풍경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상 울타리에는 누군가 써놓은 작은 소망들이 매달려 있었는데요. 영래의 소망은 뭔지 궁금합니다. 소원이 뭐라고 했죠? 잘 보이는 거요? 잘 보이면 그 다음엔 뭐가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잘 보이면 묵자부터 배우고 그다음 한글이 묵자거든요. 그거부터 배우고 그다음 운전하고 그다음 엄마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엄마 데리고? 가고 싶은 데는 딱히 없어요. 야, 딱히 없는데 어딜 데려갈 거야? 엄마가 가고 싶다는 거. 엄마 가고 싶다는 데는 어디든 고마워. 이게 행복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닌데 욕심을 제가 내면 영래도 그렇고 저도 힘들 거라는 거를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그냥 영래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저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사는 행복한 사람. 영래와 엄마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영래하고 오빠하고 진천의 사무실. 자매가 함께 각종 장비들을 챙기는 중입니다. 어디 클라이밍하러 가세요? 네, 위에 저희 그 교육장이 있어요. 산림청하고 공동 살림 사업을 하는 저희 저희 교육장이 있는데요. 오늘 거기 올라가서 나무 상태도 한번 보고 한번 클라이밍 하려고 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로 바쁘게 지내지만 틈틈이 교육장에 가서 훈련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한다는 트리 클라이머 동료들. 이게 동조. 제법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데요. 과연 자매의 실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답게 가장 높은 나무를 선정한 두 사람. 먼저 동생 진선 씨가 줄을 던져 올리는데요. 안타깝게도 실패. 참고로 제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못 던져요. 이번에는 동시에 던지는데요. 언니 혜선 씨 단번에 성공. 알콩달콩 함께하는 자매 모습이 부럽기도 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하는 트리 클라이밍처럼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갈 자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진천군장에서 대부받은 땅이 있거든요. 한 1,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수목 관리하면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로프 코스를 꾸밀 예정이에요. 와서 저희랑 같이 즐겁게 노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중부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리고 더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숲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숲에서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트리 클라이머 자매. 그녀들이 꿈꾸는 세상을 응원합니다. 도착했어요.